안녕하세요. 돌아온 동칸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영국 역사의 두 번째 얘기, 노르만족들이 영국을 지배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대에 들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사실 미국이 사실은 영국입니다. 미국의 그 지배층들은 사실 영국의 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영국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 얘기, 노르만족들이 영국을 지배하다. 자,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켈트족들을 그 중에 남쪽에 있는 켈트족이죠. 남쪽에 있는 켈트족을 앵글로삭슨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참히 다 도륙시키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앵글로삭슨족들이 살게 됐고 북쪽에는 켈트족이 살게 됐죠. 자, 그리고 한 1000년 동안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물론 켈트족도 사는 범위가 자꾸 축소가 되고 앵글로삭슨들은 침입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일은 비분하게 생겼겠죠. 자, 근데 중세 봉건 시대가 시작되면서 영국도 그 봉건 사회가 정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봉건 시대라는 것은 영주들이 그 소규모의 어떤 영토를 다스리고 있죠. 그 지금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한 1개 군, 뭐 성주군, 그 다음은 뭐 장령군, 뭐 이런 군 정도 되는 그 영토에 영주가 있고, 그 다음 그 영주를 보호하는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농노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게 하나의 영주, 봉건의 한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농노들은. 아무튼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쉽게 말해서, 그 영국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 봉건 귀족 시대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영주가 귀족입니다. 귀족. 뭐 왕하고도 좀 비슷하고. 자, 그런데 노르만족들이, 해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영국에. 그것도 자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들은 대규모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소수가 들어옵니다. 소수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기존에 있는 영주들의 목을 따버리고 자기들이 영주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영국 전역의 영주들은 거의 대부분 노르만 귀족들로 바뀌게 됩니다. 노르만 해적들로 바뀌게 됩니다. 즉 노르만 해적이 영주가 되고 앵글로삭슨족들이나 켈트족이 그 하층민이 되는 거죠. 이 영주가 이민족이다 보니까 이 해적들, 이 영주들은 나름대로 이민족을 지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연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간접 통치입니다. 간접 통치. 왜냐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미국이 영국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런 완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뭐 정착하는 뭐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꼭 죽이지 않더라도 완전하게 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듯이 그렇게 또 직접적인 통치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간접 통치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이 기사들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기사들도 일부가 그 해적들이, 같이 넘어온 해적들이 뭐 기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이 이민족인 이 노르만족들이 앵글로색슨족이나 아니면 켈트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간접 통치죠. 할 수밖에 없죠, 간접 통치를. 하는데, 자, 그럼 뭐냐. 이 원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원주민의 일부를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특권을 부여하죠. 특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도록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원주민이 서로 뭉치지 못하게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 간접 통치를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분열을 시켜야 돼요, 분열. 뭐, 국론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참 잘했던 게, 영국 해적들입니다, 영국 해적들.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년 동안을 지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간접 통치의 일환인데, 자기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들은 숨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 있죠, 고리대금. 그거는 영국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그 봉건 체제 하에서, 그 다음,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는, 유태인들을 많이 이용하죠, 고리대금업에. 그 유태인은, 국가도 없고,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 얹혀 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제일 하층민입니다, 하층민. 그런데 이 하층민을 갖다가, 영주들, 봉건 귀족들은 이용하게 되죠. 어떤 식이냐? 고리대금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돈을 빌려줬으면, 유대인이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힘. 그걸 영주들이 어떤 법적으로, 유리하게끔, 그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죠, 뒤에서. 자, 그게 유대인과 그 귀족들과의 어떤, 암묵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귀족들은 이런 유대인을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물론, 뒷배에서 도와주는데, 대가를 받겠죠. 대가를 받겠죠. 뒤에서 뒷돈을. 아무튼, 유대인과 그렇게, 영국 귀족뿐만 아니죠. 서유럽의 귀족들은 그런, 묵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쉽게 말해가,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돈놀이라든가 장사행위 이런 걸 귀족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양반이 장사를 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아무튼 이 영국의 귀족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를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을 내세우죠. 아니면 원주민을 내세우는지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 구조를 딱 보면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통치 방법이 똑같아요. 항상 미국은 전면에 안 나섭니다. 전면에 나서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죠. 네?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 지배 세력을 미국이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항상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아니, 같은 좌파끼리도 맨날 싸웁니다. 서로 욕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욕하고, 서로 원소가 돼 있고. 그게 얘들이 전법이었어요, 사실. 물론 그게
미국이 얼마나 그렇게 유도하도록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 친일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끌어당겨서 흡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걔들을 우리나라 지배층으로 앉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국론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단 친일파부터 청산해야 돼요. 그 친일파당인 자한당은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민족 그러니까 친일파가 아닌 이런 정당들이 다 청산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영국과 미국이 한 짓이 뭐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한 짓이 일본을 부려먹었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도 우리의 한때 일본과 같은 우리나라를 짓밟은 그런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반미를 하고 미국하고 원수가 되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일본하고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있지만 과거는 과거 일이고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귀족들은 통치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뭐 손자병법 그건 걔들한테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1000년 동안 이민족을 지배하고 관리를 했던 그런 통치 기술은요 손자병법에 있지도 않고 전혀 거의 차원도 다르죠. 우리나라 보면은 조선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하지만 봉건 체제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오로지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래서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절대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게 뭐 군주제라고 하지만 서양의 군주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의 민주적인 국민들을 위한 군주제였습니다. 우리 동양은 그래서 최소한 물론 그 중간에 비리들도 있고 뭐 다 있었지만 기본 원리는 통치 기반은 뭐냐? 백성들을 편안하게 유지시켜줘야 왕권이 안정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기본 원리가. 서양의 어떤 군주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얘기가 좀 엇나갔는데 1000년 동안 영국 해적들이 95%나 되는 이민족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통치 기술의 첫 번째가 뭐냐? 간접 통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분열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배후 통치. 직접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걔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런 영국의 어떤 그 통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만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근대에 들어서서 한일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영국의 귀족들은 어떻게 또 변모가 되고 유대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마치겠습니다.